지금부터 반미투쟁본부 민중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9.7 핵전쟁 연속 즉각 중단, 미군 철거, 민족 반영무리 청산 공동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사과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이어서 투쟁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으로 인해 북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며 친미 4대적으로 나오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기, 민족 분열 책동과 이에 부안해동하는 문정권의 4대 매국성에 온 민족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미 자주투쟁에 총붕괴해 미군과 4대 내국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박규일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악은 미국부터 나옵니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미국 놈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또 미국의 번개 노릇을 하는 이 땅에 경찰들이 침탈하였습니다. 이에 즉슨 미군 육군에 진입하는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 놈들이 이 땅에 들어온지, 미군 놈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서 우리 민족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해방군이라고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까지 한안권을 보면은 바로 만악의 근원이자 악의 축인 점령군이 들어와 우리 민중들을 압살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주자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4대 매국하는 자세로 미국의 머리만 조아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우리의 삶을 원하고 자주적인 우리의 주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놈들에 의해 압살되고 제압되고 탄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한미, 상호, 하와이 조약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국 놈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갖가지 전쟁 연습 책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예속적인 한미 불정 동맹을 파기하고 한미 상호 광유조약 파기하고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반통일학법인 국가원법을 철폐시켜야 우리가 자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정이 자주적인 자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바로 4.27 시대 연구원 이정원 동지가 2018년 메일을 하나 받은 것으로 국가보안법 8조를 적용하여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미군과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시키고 철폐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반통일학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그날까지 우리는 가열차게 힘있게 정면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주제! 다음은 전국 세계노총 준비위원회 발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거대한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천황을 섬겼던 친일 매국 언론사들이 광화문에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45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다고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매국노는 영원한 매국노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에 각종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키는 조중동 언론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정세가 어떠한가를 직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항모강습단이 코리아 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핵공격이 가능한 전투기가 상공을 떠다니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은 중동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전쟁 위기의 본질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분계선에서 미 해군이 이란 함정의 사격을 30발이나 쏘아댔고, 또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는 미일남 공군 합동 연습을 벌인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2+2 회의 안보 협력을 서로 강조해준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군사연습입니다. 또한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미군과 일본이 함께하는 군사연습에는 그 제국주의의 본성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약탈입니다. 어제 헤인스 DNR 국장이 미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앞시고 DMZ와 청와대, 용산 등 감시하는 건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 동맹의 관계가 아닌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식민지와는 다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적들의 계략도 기만적이고 비열해지며 걷잡을 수 없이 추잡해집니다. 반면에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변하지 않는 건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언제나 노동자, 농민, 기층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1년 1분기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해 이른바 고용 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출은 41%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액을 찍어내며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돈들 다 어디 가는 겁니까? 흑자와 이익이 솟구치는데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치병이며 이 말 자체가 자본주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용직을 비롯한 계약직 등의 일을 건수로 많이들 합니다. 제 친구들도 친인척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47명, 한 달 평균 16명, 이틀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원초적인 목적조차 지킬 수 없다는 현실에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립니다.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부안해동하며 전쟁 노름을 할 게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을 진정으로 책임지고 싶다면 부정의한 전쟁을 막고 말 그대로 친노동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의로운 투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7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을 거두려 하는 모습이 영락 없는 자본가의 모습입니다. 콜롬비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몇 명의 배를 불리기 위해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중을 학살하는 모습은 전두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민중들에게 총구를 겨눈 미국 놈들을 숭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5월이면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올해로 41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가 그 정신을 받들어야 하는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미국만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고 경제와 군사로 지배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 군부 파시즘과 배후의 미군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으며 역사적인 항쟁이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우리 민중의 자랑스러운 투쟁이었습니다. 광주항쟁 정신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뒤를 이어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며 민중의 요구는 거대한 흐름으로 되었고 절반의 승리지만 값진 승리의 경험도 했습니다. 오늘날 노동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민중들의 삶 또한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4대 매국 정권들을 갈아치운다 해도 미제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한 꼭두각시만 바뀔 뿐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는 투쟁만이 광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며 노동자 민중의 억척 같은 요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자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완전한 민주주의도 평화통일도 없습니다. 그 길에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들의 평온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다음은 민중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두환 살인 집단에게 도청을 내준다면 우리는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굳게 뭉쳐 싸워야 합니다.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킨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연설의 말입니다. 26일 이미 항쟁 지도부는 계엄군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식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기로 한 200여 명이 남아있었으며 거의 노동자, 종업원, 실업자 등 기층민들이었고 영세업체 노동자가 다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군부는 전차 18대, 장갑차 9대, 500MD, 무장헬기 6대 등 살상무기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시민군 23명을 죽이고 전남도청을 진압합니다. 5.18 관련 단체의 피해 상황 통계 공식 발표에 의하면 5.18 사망자는 606명으로 165명이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 65명, 상해 후 사망 추정자가 376명입니다. 당시 사망한 165명의 사망 원인은 129명이 총상, 9명이 자상, 17명 타박상이었으며 청소년 사망자도 41명에 이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학생인 광주 민중이 총에 맞아 칼에 찔려서 계엄군의 폭력에 희생된 것입니다. 시민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귀를 잘리고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잘리우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라는 글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이른바 소탕작전을 완료한 계엄군은 28일 오전 전차 14대와 장갑차 1대를 동원해 광주 시내를 2시간 동안 누비며 위력을 과시합니다. 군부의 퍼레이드는 서울에서도 50여 대의 장갑차와 20여 대의 군용 트럭을 동원해 퍼레이드를 전개하는 인면수심의 철면피함을 드러냅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부 파쇼 세력의 5월 광주 민중학살은 광주만의 비극이 아닌 유신독재 붕괴 후 서울의 봄 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민중을 향해 총구를 겨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잔혹하게 압살한 군사 파쇼 무리의 민중학살극입니다. 41년 전 광주 민중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발포 책임자 부인은 물론 조미호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망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뻔뻔한 행태는 여전합니다. 군부 파쇼 세력이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전 민중의 반독재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예세를 등에 업고 민중학살에 나섰던 민족 반역의 죄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주 민중의 목숨 건 항쟁의 과정에 군부 파쇼 세력의 친미, 민족 반역적 본질과 배후 조종자 미군의 민주주의 압살자로서의 민낯이 밝혀지게 됩니다. 5월 13일, 14일 코프 제이드 82라 불리는 한미연합 광주학살 실전훈련을 실시하고 5.18 직전 광주거주 미국인을 전원 철수시킨 것, 5.18 계엄군 병력 이동 승인과 5월 22일 최종 진압을 위한 24단 광주 투입 승인, 진압 실패에 대비한 항공모함 코런시오를 급파하여 전두환 군부 구테타 세력의 정권 찬탈을 적극 기여한 것은
80년 8월 위컴에 그는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망언처럼 미 제국주의의 대리 정권이고 앞잡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주민중의 항쟁은 비록 좌절됐으나 그 희생과 저항 정신은 역사의 주인, 민족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두환 살인 집단에 굴복해 굴욕적으로 살기보다 총탄 앞에 서더라도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코리아 남단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에 의해 민족이 분단됐으며 군사주권은 물론 정치적 지배와 간섭, 경제적 약탈, 착취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민족 간의 교류 또한 미국의 방해로 멈춘 상태이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담화를 마지막으로 친미 구급 우리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것으로 해 남북은 더욱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철거에 우리 민중의 생존과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남코리아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이 미군 철거 없이 민족 자주 없고 민족이 주인인 민주정권 역시 불가능하며 자주적 평화통일도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반제, 반미 투쟁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노동자 민주가 함께 투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네. 다음은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미국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요란스레 인권 시비주를 하면 북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국장 따위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대북 정보를 취급한다는 국방부 산하 조직을 방문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대북 메시지라도 되느냐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미 정보국장은 어제 청와대까지 기어들어가 코리아 정세현이 미남 동맹 강화니 온갖 행세질을 하면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전부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취임 100일 만에 공개된 대북 정책 기조는 구태연한 양면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북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손아래 동맹국인 일본, 호주, 인도 등을 끌어들여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일본의 무력 증강을 각방으로 지원하며 미일남 동맹 강화를 핵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삼각동맹을 강박한 뒤 다음 달 첫 미일남 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됩니다. 남이 미국까지 가서 북침 핵전쟁 연습에 참가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미국은 북 지도부를 제거하고 북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노골적으로 벌이면서 엄연히 국제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망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온통 반북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바이든 정부가 대화하자며 북에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망동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만성과 이중성은 이스라엘 공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하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챙기는 게 미 제국주의의 본태입니다. 이스라엘 방어권을 인정한다면 북의 자위권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고 군사적 위협이며 미국의 핵미사일 개발은 대북 대중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은 세계 깡패국가인 미국에게만 통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주권 침해와 대남 내정 간섭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코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 강분하는 바이든 정부의 책동은 오히려 미국의 취약성을 반증합니다. 대선 부정선거 이후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좌우대림은 극심한 지경입니다. 교활한 바이든 정부의 고개 숙인 진미 개혁 정권의 한심한 작태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외세 공조는 전쟁의 길이며 민족 공조만이 평화의 길입니다. 21일 미남 정상회담은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굴욕 왜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한다면서 북침 핵정쟁 책동을 일삼는 바이든 정부나 민족 자결 원칙을 공언하고도 외세와의 공조를 택한 문재인 정권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5월 광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파쇼무리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미군은 광주 민중학살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광주 학살 이후 들불처럼 타번진 반미사주화운동은 오늘 미군 철거투쟁, 진미 반영무리 청산투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민중은 여전히 억압받고 착취받고 벼랑 끝에 내몰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군의 강점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리를 반드시 우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중을 기만했던 이명박근혜와 같이 광주 민중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은 민중의 심판,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전두환의 후계자인 국민의힘 반영무리들의 청산도 반드시 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든 항쟁의 방법이든 민중은 반드시 반민중 세력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 발전의 합법지성이기 때문입니다. 미군 철거, 반영무리 청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민중민주당은 광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반제반미 공동투쟁을 가열하게 벌일 것입니다. 민중민주당은 80년 5월의 그날처럼 87년 6월의 그날처럼 전민중적인 반미국 강전의 날을 맞을 때 반미투번 민대위와 함께 가장 앞장에서 투쟁하며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세상, 그 해방의 봉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투쟁!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전쟁학은 제국주의 침략군대 철거하고 민족 반영무리 청산하자.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가 점입 가경이다. 미 육군 장관 지명자 워머스는 인도 태평양 영내 미 육군의 항구적 주둔을 강변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비핵화와 동맹국 간 대북인권 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대북 적대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외교위 서명을 통해 미남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안보 이익의 핵심 축이라 망언하며 침략 전쟁 연습과 미제 침략 군대의 영구 주둔을 강요했다. 이 국가정보국장 해인지의 박람회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인가?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북 적대시 책동에 남 정권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침략 본색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칼빈슨 항모,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전당 등 전략 자산들의 미 태평양 7함대 작전구역 집결은 코리아 반도의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미국 알래스카에서
100여 기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레드플래그 21-2 전쟁연습에 1항공자위대와 남공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커드 침략 동맹에 프랑스, 영국의 전략 자산들이 집결하고 인근 해역까지 이어지는 항공연습에 동북아는 다국적 침략 무력의 집결처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벌이는 핵전쟁 위협은 지금 당장 실제 전쟁이 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천만하게 감행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은 침략 전쟁의 명분을 쌓으려는 사전 포석으로서 사실상 침략 만행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남 정부를 압박했고 그의 편승에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감행했다. 탈북자 단체의 배후에 미 중앙정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미 민주주의 재단과 같은 꼭두각시 조직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 미국의 내정 간섭과 침략 책동이 있는 곳에서 친미 반영 무리들이 마음 놓고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미제 침략 세력과 이에 부역하는 외국 배족 무리로 인한 핵전쟁 위험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악의 무리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제 침략 군대이자 전쟁 유학은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더불어 미제 침략 세력의 내정 간섭과 침략 전쟁 책동에 부하대동하며 돌아치는 탈북자 단체를 비롯한 친미 극우 무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핵전쟁 책동을 벌이며 발악적으로 나아도 억압의 철새를 부수고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반제 자주투쟁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반제 자주 세력의 승리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패배는 정이며 필연이다. 우리는 반미 자주투쟁의 총분기에 미군과 그에 부역하는 외국 반영 무리를 끝장내고 자주와 평화, 민주화, 통일의 참 세상을 이룩할 것이다. 2021년 5월 15일 서울 미대사관 앞 반미투쟁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다음은 권미환장관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